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태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태국이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여행 일정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 꿀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총 면적이 남한 면적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태국 지역 사람들은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타이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하는 태국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은 국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국 여행을 하다 보면 국왕의 사진이 여기저기 많이 걸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잡혀간다 말도 있고 벌금 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태국의 비행 소요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잡고 일정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태국의 화폐는 바트라고 하는데 1바트에 약 37원 정도이고요. 현지에서 이제 계산하기 쉽게는 편하게 100바트에 4,000원이라고 계산해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생각하시면 좋고요.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립니다. 태국의 날씨는 3월과 5월에는 매우 덥지만 제가 가본 바로는 최근에 한국보다는 습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좀 덜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씨였고요. 부모님과 함께 간다면 가장 추천하는 날씨는 11월부터 2월입니다. 이때는 낮에는 동남아시아답게 무척 덥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해서 여행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태국이 좋은 이유를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다채로운 관광, 명소와 관광의 나라답게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점과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현지 사람들, 그리고 태국 여행에 꽂힌 마사지가 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이제 환갑 기념으로 태국을 모시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작년 12월의 일정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원은 부모님과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의 2아이까지 해서 어른 6명, 돌이 지난 아기 1명, 3살 어린아이까지 총 8명이 함께한 여행이었고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가는 것보다 숙소랑 비행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공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이용을 했는데 에어프레미아 항공을 이용했는데 비행기가 비교적 신형이어서 좌석 간의 간격이 매우 넓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누리면서 다녀올 수 있었고요.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비상구 자리를 구매해서 다녀왔습니다. 숙소는 차트리움 그랜드 방콕이라는 곳인데요. 커넥션 룸으로 거실을 공유하는 방 3개가 있어서 여기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올케가 이제 그 돌진한 아기랑 같이 비행을 하느라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역시나 좀 힘들었어요. 돌이 지난 아기, 막 지난 아이였어서, 오히려 3살 어린 아이는 같이 잘 뭐 놀면서 갈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로 오히려 호텔을 예약할 때가 가장 싸더라고요.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방이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이메일을 보내니까 방이 있다고 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밑자야 본전이니까 호텔 측으로 한번 메일을 보내보시는 것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호텔은 위치가 좀 트래픽 잼이 심한 곳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가족 친화적인 곳이어서 대체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밤 비행기로 호텔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싸온 음식이랑 뭐 룸서비스 시켜서 저녁을 먹고 바로 취침을 하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올케와 저의 둘째 조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희가 묵었던 호텔의 거실 모습입니다. 저는 일단, 네, 다음 날, 둘째 날인데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라면 맨 처음 일정은 꼭 방파인 여름
별장과 아유타야 방문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방콕에 있는 시내는 좀 부모님과 거기서 내내 보내기에는 인파도 좀 많고 트래픽 잼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근교로 나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좀 태국의 정치를 좀 첫날부터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방콕 그 그래서 그 투어를 통해서 이제 반나절 갔다 오는 일정이었는데 방파인 여름별궁은 아유타야왕 말기에 지어진 궁인데 왕족이 여름휴가를 보내는 별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골프카트를 돈을 내고 빌릴 수가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내내 걷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골프카트를 빌려서 구경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은 저희 아버지께서 거북이를 보고 놀라는 장면인데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그런 별궁은 이제 그 안에서 1시간 정도 돌아볼 수 있고요. 근처 아유타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히 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유적지가 나와요.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유타야는 1350년경에 건립된 도시로 타이족이 두 번째로 거점을 잡은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상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근데 머리가 다 잘려 있어요. 이런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얀마 분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삼기도 했고 도굴꾼들이 이 안에 뭐 보석이나 이런 거 보물들을 다 가져가느라고 머리를 다 네, 그렇게 불쌍히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3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이곳 특유의 이런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날이 덥기 때문에 어른들께는 꼭 양산을 씌워드려야 하고 여기도 돌아보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고 그래도 좀 땀을 많이 나기 때문에 오후 일정은 실내에서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아이콘 시암이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시원한 이제 디저트도 사드리고 구경도 하고 필요하신 거 좀 구매도 해드리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녁거리를 구매를 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편하게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덥기 때문에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나 이런 거 일정들은 이제 부모님의 체력을 보면서 숙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꼭 거실에 식탁이 있는 이런 호텔을 이제 좀 처음부터 예약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셋째 날은 방콕 시내에 있는 왕궁들을 구경하고자 왕궁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왕궁을 개인적으로도 또 두어 번을 가봤지만 이때는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다시 간다면 또 부모님과 함께라면은 가이드 없이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왕궁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사진을 찍을 때가 너무 많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날이 또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만 보다가 이제 스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두리가 있어야 하니까 다음에 가신다면 왕궁은 그냥 모시고 다녀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태국은 약간 이런 황금빛 이런 게 약간 상징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금을 아주 아주 얇게 다듬고 다듬어서 겉에 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햇빛이 쨍하게 반사되면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왕궁 투어를 이렇게 왕궁을 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사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아룬인데요. 태국을 처음 갔는데 왕궁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이제 왕궁은 스킵을 하더라도 여기 왓 아룬 정도는 가볍게 둘러보시기가 좋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운데요. 태국의 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금색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여기 와다라는 흰색을 띄어서 더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왜 흰색이 뜨는지 알아봤는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날은 왕궁 투어를 그 어린 조카들에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동생네 식구는 근교의 동물원으로 가족들을 그쪽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오후에 전날 같이 갔던 그 아이콘 시암에서 같이 만나서 근처에서 마사지도 받고 저녁을 먹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사실상 여행을 온전히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넷째 날이 왔는데, 이날은 이제 부모님 모시고 파타야로 당일치기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한다면 당일치기 가능한데요. 첫 번째 갔던 곳은 눅눅 빌리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태국의 역사에 대한 공연과 또 그 다음에 코끼리 쇼를 관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빌리지를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맨 처음에 봤던 태국의 역사에 대한 공연이 퀄리티가 좋아서 나중에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이걸 인상 깊게 보셨더라고요. 공연의 한 장면을 지금 재생을 할 텐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이렇게 공연과 코끼리 쇼를 마치고 빌리지 안을 산책을 했는데 이렇게 눅눅 빌리지가 왜 눅눅인가 했더니 눅눅이라는 부부가 이름이었어요. 이 부부가 가꾼 개인 소유의 정원인데 1980년대 일반인에게 공개된 대규모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큰 정원을 가꿀 수 있는지 좀 이런 거대한 스케일에 많이 놀랐는데요. 여기도 골프카트를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파타야를 당일로 갔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왔는데, 만약에 파타야에 머무르신다면 여기도 한번 반나절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이 녹록빌리지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인데요. 아까 보셨던 여기 공룡 크기가 실제는 진짜 공룡이 있다면 저 정도만 할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일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이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진리의 성전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정들이 다 한 번 가봤던 곳이라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곳은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나무로만 지어진 성전인데요. 여기도 개인이 만든 곳이래요. 그래서 태국인 사업가 렉시라는 분이 개인적인 투자랑 노력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는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그 바닷가 바로 앞이어서 바닷가에 계속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인건비와 저만의 재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업가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생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날은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날 밤에 탈이 심하게 나서 알아 누웠었는데요. 그래서 일정을 좀 취소하고 다 같이 좀 오전에는 좋은 마사지샵을 데려가서 마사지로 마무리를 짓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조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면 그냥 부모님만 모시고 간다면은 마지막 날에 추천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도 태국 왔었는데 그때 마지막 일정 때 시암 니람이라는 공연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태국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공연인데 편하게 앉아서 굉장히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한 공연이었어요. 이때는 안에서 못 찍었던 것 같아서 남아있던 게 없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좀 부모님들도 돌아가는 날이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때기도 하고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어디 멀리 가기도 애매할 때 이런 공연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시간도 보통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공연이 일정이 끝나고 비행기를 타러 가면 시간이 잘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박 5일 일정이 끝이 났고요.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태국 여행 시 필요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은 일단 입맛이 이제 부모님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국에서 태국 음식점 정말 로컬 음식 맛이 난다 이런 곳에 꼭 모시고 가셔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태국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이면 일단 다녀오시라 하면서 일단 꼭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과 상비약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보니까 멀미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위에 대한 대비도 정말 필수이고요. 그리고 배달앱과 택시 앱이 저희 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랩이나 우버나 라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숙소에서 이제 식사를 좀 원하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좀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힘드시면 이제 들어가서 쉬자 이러실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숙소에서 룸서비스를 좀 시키고,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적절하게 섞으면은 괜찮은 사람도 많지만 맛있는 음식을 한 끼 식사로 먹을 수가 있었고요. 부모님과 함께라면 방콕보다는 좀 근교를 몇 번 나가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면 방콕에서만 놀아도 좀 모자라긴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여행에서 돌아왔을 시 이제 좀 자랑을 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망고가 말린 것도 맛있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선물을 추천을 드린다면, 마다맹 비누라는 천연 비누가 있는데, 등드름과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유명하고요. 수쿤타 허브 멀티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에 좋다고 해서, 이 상품들이 다 거진 큰 쇼핑몰에 가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은 결제지 GLN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요. 한국 계좌랑 연결을 해놓고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이제 보여드리면 바로 결제를 하는 건데 잔돈이 안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긴 좀 동전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그걸 처분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환전했을 때랑 막 큰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금액을 너무 큰 돈을 쓴다면 당연히 환전하는 게 낫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소소한 밥값, 뭐 마사지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어플을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왔고 그 다음에 뭐 체크카드 좀 그 현금이 연결돼 있는 그런 그 정도 체크카드였는데 거진 저도 GLN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완전히 투어로 가면은 가장 편한 것 같지만 약간 체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도록 일정의 반나절 정도는 투어로 신청하면서 체력을 좀 관리를 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을 2017년부터 한 6, 7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국을 간다면 여기 원숭이 트래블이라는 곳을 이용하는데 저한테는 제일 만족스럽고 가격도 괜찮은 곳이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좋은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푸켓에 휴양을 다녀와서 다음에는 한 태국 수도를 한번 가보자. 좋은 기업 때문에 그렇게 가보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이라는 곳이 한 2년 전부터 대마초가 합법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보도자료 보면은 음식부터 뭐 디저트까지 그렇게 엄청 막 어, 정말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각별히 여행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개인이 여행하기에는 어느 정도로 좀 위험이 노출된 거고, 아니면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조금 괜찮은 수준인지 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조카들을 데려가는 여행이라서 동생 부부랑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그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나라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그 대마초 잎사귀 모양이 있는 곳이 있어요. 메뉴에도 있고 어, 그 식당이면은 식당 간판에 그 잎사귀 메뉴가 무조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고르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걸 뭐 속여 판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정말 드문 일인 것 같고, 그 대마초 특유의 냄새가 또 있더라고요. 길 가다가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고, 실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이럴 때는 뭐 걸을 일이 크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묵는 뭐 숙소에서도 그런 일이 거진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간다면, 그런 잎사귀 모양만 조심해서 다니면 문제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그 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짐 검사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런 대마초를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모르고 들어오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탐지견들이 그 가방 냄새를 다 맡고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그 대마초 합법되고 나서 한 두세 번 갔던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